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성상입니다. 지금 오늘 보니까 이 자리가 다 차야 한 300명쯤 될 것 같은데 구멍이 붕붕 뚫려서 앞에서 보니까 좀 그런데 앞으로 좀 땡길까요? 왜냐하면 카메라에 더분더분 있는 거 보면 야 손상대 부산 가게라더니 사람이 몇 명 안 모여 있고 다음에 다시 올 수가 없어요. 예, 앞으로 좀 당겨주시고. 예. 세 번, 네 번, 다섯째 줄 이렇게 쭉 앉으면 아마 보기 좋을 겁니다. 저는 이제 다른 것보다는 태극기 집회에서 1회 때부터 사회를 보다가 목소리가 너무 크다고 문재인이가 저보고 제발 좀 조용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네가 조용하다고 내가 조용해지겠느냐 소리를 더 질렀더니 잡아다가 서청대 박근혜 대통령하고 같이 일기생으로 입학을 시켰어요. 다행히 들어가서 열심히 했더니 조기 졸업을 하고 1년 7일 만에 다시 밖으로 나왔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집행이고 재판도 안 끝났는데 또다시 태극기 집회 현장에 나가서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문재인 퇴진하라고 외치면 퇴진 전에 니 또 잡혀가지 않느냐. 그런데 중요한 게 하나 있더라고요. 한 번 가보니까 두 번, 세 번도 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이게 바로 우리가 우파가 갖지 못했던 이 자산이구나. 이걸 느껴서 제가 후배들 보고 이제는 좌빨들과 싸울 때는 죽기 살기로 싸워야지 그냥 때되면 나와서 소리 지르고 때되면 돌아가는 이런 형태의 운동으로는 절대 좌파를 이길 수가 없다. 다행히 저 뒤에 변희재 후배들이 딱 갔다 오더니 형님 말씀 맞습니다. 변희재가 그거 보십시오. 안 나가겠다 하잖아요. 가보면 나오기 싫어요. 그렇다고 절대 가시면 안 됩니다. 자, 우리가 왜냐하면 우리가 대한민국을 위한 이런 일에 우리가 나서고 있는 거지 누구를 때려잡아서 마치 뭘 뺏고 이러자고 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애국심은 누구나 다 갖고 있는데 나라가 백척간두에 섰을 때 과연 그 애국심을 발휘하는 자는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고 반대 길을 가는 사람은 결국은 대한민국이 망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그걸 우리가 이념적으로 갈랐을 때 좌파다, 우파다 이렇게 갈라서 이제 표현을 하는데 요즘은 이제 좌우 개념이 아니고 애국자와 빨갱이를 구분해야 됩니다. 제가 저 방송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집회 현장에서도 혹시나 살다가 내가 대통령 되면 나는 국민들의 주민등록증에다가 애국자 빨갱이를 꼭 거기다 기록을 하겠다. 그래서 어느 날 때가 되면 요 빨갱이들만 몽땅 모아서 한 1,500만에서 2,000만 정도만 북한으로 보내주면 양쪽 인구 밀도가 좀 비슷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빨갱이는 빨갱이들끼리 살고 애국자는 애국자들끼리 살았으면 세상이 편하지 않겠습니까? 여기 지금 전쟁 세대, 그리고 월남 갔다 오신 분, 그리고 정교조직을 받지 않는 분이 100% 지금 여기 모여 있길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고생해서 오늘날까지 이렇게 좋은 나라를 만드신 분이 다 여기 주인공들이신데 이런 꼬라지를 보려고 그 목숨 바치고 그 어려운 시절에 새끼밥 굶어가면서 허리띠 졸라면서 오늘 이런 나라를 만든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게 정교조직이 얼마나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흔히 말합니다. 술이나 담배를 끊는 것도 힘들겠지만 사상을 바꾸는 것은 너무도 힘들다. 이건 살을 도려내는 정도가 돼야 되는 거고 그 사상교육 또한 하루아침에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수십 년 세월을 거쳐서 그 교육을 받아왔습니다. 해방 이후에 오늘 이 시간까지 좌파들의 매뉴얼은 똑같습니다. 변함이 없어요. 누구라도 그 자리에 앉으면 딱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 매뉴얼로 좌파들은 지금까지 왔고 우파는 이런 걸 안 당해봤기 때문에 굳이 또 할 일도 없잖아. 그죠? 나라가 잘 되면 굳이 낯설 이유도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라는 이 불법을 저지르는 인간들을 보고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밖으로 태극기를 들고 나왔는데, 막상 나와보니까 사람이 아무리 많이 모인다고 해서 그게 제대로 좌빨들처럼 그렇게 되는 게 아니구나. 좌빨들을 감옥 안에서 학습을 해봤습니다. 왜 얘들은 성공할 수밖에 없고 우파는 안 되는 것인가. 오늘 이제 여기 보면 제목이 좌파 정권의 국회 파괴.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내년에 이제 총선 전략. 물론 이제 그보다는 더 중요한 거는 표를 잘 찍고 못 찍고 전에 내 옆에 있는 누군가는 나와 생각을 똑같이 만들어줄 필요가 있는 지식운동과 계몽운동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전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좌빨을 보고 야, 니 뭐 문재인이 이놈아 이거 아니지 않느냐, 이래서는 안 되고, 어디에 아킬레스건을 긁고 넘어져야 되고 어디 급소를 찔러야 얘들이 꼼짝을 못한다. 이런 것 정도를 좀 알아달라고 출석에 나서 방송됐고, 오늘도 우리 이제 최태일 사무총장 전화 오셔가지고 부산에 좀 오시면 안 되겠냐 이랬는데, 물론 매일 오고 싶죠. 제가 사실 부산에 정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방송도 그렇고 집회에서도 그렇고 가장 저를 사랑해주고 아껴주신 팬들이 부산에 많아요. 근데 내려오면 잠시 있다 가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깊이 서로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안 됐었는데, 이번에 이런 자리를 만들어 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자, 오늘 1시간 동안 제가 이제 부산 애국자분들하고 할 얘기는, 지금 대한민국이 돌아가고 있는 이 꼬라지, 그리고 지금 세계 정세는 우리에게 어떻게 지금 가까이 와 있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고, 우파는 어떻게 해야 되고, 총선은 또 어떻게 해야 되고, 한국당은 어떻게 버릇을 고쳐야 되고, 우리 공화당은 또 어떻게 인도를 해줘야 되는 것인지, 앞으로 또 새로운 신당이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손상대는 어떻게 되고, 부산 시민은 어떻게 되고,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아는 상식선에서 여러분하고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지금 여러분 알다시피 국회의원 불경 검증단, 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이 시대에 잘 만들어졌다고 판단합니다. 이거는 불경만 아니라 전국에 우파가 새로 거듭나는 이런 기회를 마련하는 차원에서라도 전국이 똑같이 이런 활동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 번 보셨지만 정에 걸려서 좌파보다는 그래도 우파를 찍어야지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찍어왔던 지난 세월이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그리고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서 오늘 보는 이 순간을 보면, 야, 우파 안에 배신자가 더 나쁜 놈이고 그 배신도 사과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는 이런 국회의원들이 있다는 게, 이게 결국은 나라를 말아먹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아마 많이 했을 겁니다. 아까 말씀대로 이제 차기 총선을 두고 많은 사람들이 출사표를 던질 것이고, 자, 차기 총선에 더더여 지금 한국당이 나서서 패스트트랙을 목숨 걸고 막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제발 패스트트랙 좀 통과되라, 그러면 나도 군수정당에 어디 끼어가지고 비례대표 한 1번이나 받아서 뭔가 배지 한번 달아보겠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우파에 상당할 수 있습니다. 생각을 잘리하면, 내 개인의 어떤 안위와 내 개인의 출세를 생각하면 흔히 말로 잔대가리를 굴려서 자기 출세욕을 따라가는 이런 정치인을 뽑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절대 내가 모시는 죽음을 배신할 수 없고, 한번 말뚝을 박았으면 거기서 목숨을 버린 한이 있더라도 그걸 지킬 수 있는 이런 애국적 마인드를 갖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우파 정당의 대표가 있어야 이런 나라 꼬라지를 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지금 한국당이 왜 이런 현상을 겪고 있냐면, 그 안에 아직도 물이 덜 빠진 좌파 세력들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오늘날 이렇게 우파 정당이 분열되고 아무 힘도 못하는 정당으로 지금 남아 있습니다. YS가 정확히 따져보십시오. 부산에서는 YS를 참 대단한 민주투사처럼 생각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정치 분야를 30년 이상 기자 생활해오면서 김영삼이 당해도 김대중이 당해도 다양한 당에 다 다녀보면서 그 사람들 뒷조사까지 다 해보고 이러면 김영삼이나 김대중은 별반 다른 거 없습니다. 3당 야합을 통해서
지금 말하는 민주당으로 스며들어온 그 좌파 세력들 때문에 결국은 오늘날 한국당이 이 모양 이 꼴이 됐습니다. 제가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린 사상적 전향을 할 수 없다는 게 그들의 피는 우리하고 다르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파는 자생적으로 내 부모가 됐든 내 형제가 됐든 친척이 됐든 동창이 됐든지 간에 스스로 애국심 발로가 몸에 배어있는 사람들이고, 좌파들은 그게 아니에요. 사상을 투입시켜서 세뇌화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한순간에 뭔가 변화를 줘서 그 사람이 우파적 행동을 할 수 있다. 절대 안 됩니다. 자기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좌파적 행동이 나오는 거고, 습관적으로 배신을 하고, 습관적으로 남을 험담하고, 습관적으로 뒤에서 작당을 하는 이런 버릇들이 남아있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드려 죄송합니다만은 그렇게 흘러들어왔던 서청원, 그렇게 흘러들어왔던 김무성, 그렇게 흘러들어왔던 수많은 민주계열에 있던 그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결국은 오늘 한국당을 이렇게 만들었다면 그럼 내년 총선에서는 어떤 사람들을 뽑아야 되느냐. 흔히 말하는, 제가 서울 집회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앞으로 우파당의 국회의원에 나올 자격을 갖는 사람이라면 첫째, 애국과 사별까지 다 부를 수 있어야 된다. 두 번째, 적어도 나라가 위태로울 때 태극기를 들고 5번 정도는 집회 한번 나와본 사람이어야 된다. 세 번째는 애국가를 불러보면 가슴이 뭉클해서 눈물이 날 지경에 이런 현실을 직접 체험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이거는 누가 얘기를 하지 않아도 스스로 나와서 스스로 자신의 애국심을 보여준 거기 때문에 굳이 당신 거짓말이지 쇼지 아니에요. 우리가 뼛속부터 애국이라지만 그거보다는 그 집안이 애국으로 내려온 집안이든지 아니면 살다 보니까 도저히 저 좌빨 행태대로 저래 살려가는 인간 꼴하지 안 되겠다 싶어서 우파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나라가 백척간두에 섰을 때 그냥 그것만 바라보고 있는 우파, 입을 뒤집어 쓰고 만세마 부르는 우파, 아니다. 내가 나가서라도 힘을 보태서라도 저 좌빨의 저 지금 행태를 주저앉혀야 된다. 이래서 나온 사람, 나왔다가 저처럼 목소리 크다고 깜빡이 잡혀가는 사람도 있고 별 사람 다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2년 넘게 지금 전국에서 태극기 집회가 지금 열리고 있고, 지금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에 국가 파괴 현상이 얼마나 깊이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나 아니더라도 부산에 누군가는 하고 있을 거야. 부산에 지금까지 역사를 봤을 때 내가 안 나가도 다른 사람들 잘하던데, 아마 이런 생각을 갖고 우파 활동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더 야비한 사람은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됐는데 지금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가만히 있습니다. 태풍이 올 때 머리를 숙이고 있다가 어느 정도 태풍이 딱 꺼져서 분위기가 반전돼서 야, 자칫하면 우파의 세상이 다시 오겠구나 이러면 부산말로 대가리를 쏙 내밀고, 나야, 나 옛날에 부산에 시장에 있던 누구야, 국회의원에 있던 누구야,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기어 나옵니다. 이런 거 부울경 검정단에서 꼭 검증하셔서 이런 자들이 부산에서 배지를 달거나 지자체 단체장을 하는 일이 꼭 없도록 여러분 힘써주십시오.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뽑아서 여의도로 보내서 300명이 모아지는 이 마당에, 아까 우리 최재일 사무총장님 말씀 참 잘하셨는데, 지금 현재 국회에 있는 이런 국회의원들 제대로 검증해서 보내지 못하면 앞으로는 정당이 수십 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대7개 되는 한 명부터 시작해서 막 100몇 석까지 해가지고 대7개 되는데, 다당제 좋은 정당 구조도 있겠지만 양당제 좋은 구조도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양당제, 다당제 다 해도 다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인간같지 않은 것들이 여의도로 가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오로지 가슴 속에 내 주민들을 위해서, 내 국민들을 위해서 내가 뼈가 가루가 되더라도 국회의원의 본분을 해서 내가 일을 해보겠다 이러면 되는데, 지금까지도 국회만 들어가면 배지 달았다고 어깨에 힘주고 똥폼들 잡습니다.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진짜 자기 지역구 주민들 위하고 또 더구나 비례대표들처럼 국민의 선택이 아닌 정당의 선택을 받고 들어갔으면 그 전문 분야에 맞게 그런 걸 비해서 피드백을 해주고 푸싱해서 누구나 제대로 된 국회의원들이 그걸 따지고 물고 늘어져서 결과를 얻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건 어떻게 된 건지 문제가 생기면 뒤로 다 빠져버립니다. 야, 나를 따라라 가자 하는데 돌아서 보면 다 빠져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런 허약한 국회가 한국당의 표본이었고, 그 한국당의 그 표본을 만든 사람이 김병준입니다. 아시잖아요. 김병준이가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왜 우파당에 좌빨 출신인 더더구나 노무현, 부산말 자꾸 나오네, 노무현 거의 따까리 수준인데 이러면 또 이제 막말했다고 이제 고발 들어와요. 그런 사람을 명색이 우파당에 제1야당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갖다 게 말이 되느냐, 이거 숱하게 따졌는데 아니었어요. 그게 어디서 나타났느냐, 평소에는 좌빨하는 것처럼 생각을 하더라도 5.18 문제가 딱 터졌는데 여당에서 공격을 해서 들어옵니다. 야당이 뭡니까? 공격은 야당에 있어야 되고 야당의 생명은 투쟁이에요. 투쟁을 할 수 없는 야당이 됐다는 걸 김병준이가 확실히 보여준 겁니다. 5.18 노력에 바로 그냥 꼬리 내리고 징계, 뭐가 제명 처분 이런 식으로 해서 누구 말 따라 한국당에 그래도 센소리 할 수 있는 사람들 입을 닫아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당대표가 바뀌어서 한교안 대표가 나와서 처음에는 좀 그렇다가 중간쯤 보니까 우리가 상상했던 원산 속에 한교안이 아니라 그래도 투사적 기질을 좀 갖고 있는 한교안으로 아마 여러분들 그렇게 서서히 생각을 하게 됐을 겁니다. 아, 한교안이 되니까 뭐가 좀 다르구나. 이게 결국은 2달, 3달 가다 보니까 또다시 뒤집어져서 지금 여러분 말은 안에 걸치 답답한 한국당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물론 정치라는 게 말로 싸우는 전쟁입니다. 정치 자체가. 그 말로 싸우는데 때로는 말 잘하는 놈만 있으면 그 정당이 결국 이기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정치인의 본분이란 건 그 말을 따라서 행동으로 실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부의장 금정단에서 적어도 아까 말씀대로 이 부산에 그런 사람들만 선정이 돼서 당선이 돼서 여의도로 온다 그러면 여의도는 100%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부산 얘기가 되는데, 지금 제가 그동안 보아왔던 대한민국의 이 정치 현실은 사리를 면치 못하고 있고, 지금의 대한민국 국회를 전수로 판단한다면 마이너스 100점입니다. 이것도 들으신 분에 따라서는 너무 후한 점수를 줬다 이럴 수도 있는데, 이 점수를 줄 수 없는 아주 전 세계에서 제일 꼬라지 보기 싫은 지금 국회가 됐습니다. 이게 풍수의 지리학적으로 물어봤더니 한강 하루 쪽에 내려가는 그쪽이 자갈밭이어서 손석구라는 사람이 그 국회를 칠 때 여기 매일 시끄럽게 떠들으라고 그래 지어놔가지고 그렇게 시끄럽다고 해요. 그럼 어디로 보내야 되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 여의도에 있는 국회를 어디 전라도 어디 바닷가 섬에 갖다가 따로 지어서 저끼리 거기서 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좀 이렇게 좀 보내놨으면 좋겠어요. 그럼 나라라도 편하죠. 백성으로 태어나서 적어도 민의의 전당이라는 그 국회가 없어졌으면 좋겠다. 국회의원들이 없어도 우리 편하게 살 수 있는데, 이런 생각을 갖는 자체가 국회 무용지물 아니겠습니까? 그죠? 식물정당에서 동물정당, 동물정당에서 이제
하여튼 안 좋은 용어는 국회가 다 달고 있습니다. 세비는 좀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안 주면 다들 폭동이 일어나요. 자, 우리가 선진국들처럼 진짜 신명을 바쳐서 일할 수 있는 그런 국회의원들이 많다 그러면 제가 여기 앉아서 함부로 국회를 욕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패스트트랙, 이것이 한국당이 목숨을 걸고 막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만약에 패스트트랙이 통과되면 한국당은 망합니다. 이거는 이미 공식상 나와 있는 겁니다. 이거는 민주당과 민평당 그리고 정의당이 세 군데가 똘똘 뭉쳐서 패스트트랙을 통과시켜서 선거 이후에 갖춰지는 200석이 넘는 자신들의 표를 모아서 개헌을 해서 그 개헌을 통해서 남북한 국회를 하나로 두드려 뭉쳐서 낮은 연방제가 아닌 그보다 더 강한 남북 연방제라는 을도당파는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지금까지 온 겁니다. 다행히 한국당이 지금까지 잘 맞고 있는데 그저께 나경원 원내대표가 갑자기 우리 국회 가겠다 이래서 저 사람 뭐라지 큰일 났구나. 이왕 밖에 나왔으면 뭔가를 전리품을 얻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밖으로 나오지 말았어야지. 정치라는 게 앞에서는 주먹을 두드려 패도 밑에서는 돈보따리 내놓으라고 잡아 당겨야 되는 거예요. 야당 정치를 제대로 해보지 못한 지도자들이 지금 야당에 많으니까 야당 행세를 못하는 겁니다. 매일 야당하면서 남의 거짓말이나 하고 남의 사기치고 뭐 두드려 패고 전 이런 짓만 하다가 여당이 되게 여당 꼴을 또 못하는 거예요. 여당은 야당이 되고 야당은 여당이 되는데 나라까지 무면허 운전자 문재인이가 끌고 가고 있으니 나라가 개판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입법사법행정이 삼두마차처럼 제대로 끌고 가줘야 되는데 입법사법행정 그 위에 강성노조가 올라앉았고 그 강성노조 위에 언론 기레기들이 앉아서 지금 대한민국을 이 모양 이 꼴로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문재인 정부도 물론 당연히 이제 끝내야 되겠지만 그와 함께 똑같이 끝내야 될 게 대한민국에 될 수 있으면 언론을 싸그리 다 청소해야 됩니다. 제가 몸담고 있던 언론을 청소해야 된다는 것은 쪽팔려서 그렇습니다. 어쩌다가 대한민국 언론사상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건 상상도 못했습니다. 적어도 그 안에 정신 똑바로 박힌 기자가 있다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불법 탄핵이지 맞지 않느냐? 이렇게 나서야 되는 데 있어야 되는 거고 문재인이가 거짓말하면 당신 이런 거짓말해서 어떻게 대통령의 자격이 있느냐? 뭐 이렇게 따져묻는 놈도 있어야 되고 소득 주도 성장이 잘못돼서 부산에 지금 한국어 뭐고 전부 다 지금 망해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문재인은 뭐가 내가 부산 가니까 잘 살던데 이런 것도 따져 묻고 대통령이 두 손 들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기자가 한 명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결국은 입법사법행정에 감시 역할을 되는 언론이 재구실을 못하면 언론은 없어야죠. 강성노조는 왜 그러느냐? 이거 물어볼 것도 없어요. 노조가 아니라 거의 폭력배 비슷한 수준이 됐고 얘들이 임금 인상이다 노조에 필요한 행동을 넘어서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할 것들 어디든지 다 개입을 합니다. 이런 걸 문재인이가 그냥 포충받아서 대통령 한번 해보고 싶은 생각에 손을 싹 잡았다가 지금 거꾸로 김명환이 구속 이후에 민주노총이 문재인 퇴진을 부르짖으면서 7월 18일 대대적인 집회를 시작합니다. 태극기 집회가 2년 넘게해서 문재인을 못 끌어내렸는데 아무래도 얘들이 전공이잖아, 그죠? 민주노총이 아마 끄집어 내릴 것 같아요. 그럼 우린 옆에 가서 박수만 쳐줘도 돼요. 살다 보면 운칠기삼이라고 운이 치지고 뭐 기적이 뭐 3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보니까 이제 운이 돌아왔습니다. 제가 어느 날 적어도 부산에 비가 이 정도 온다 그러면 이게 운이에요. 서울에는 비가 오면 제가 막을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부산에 내리는 이 비의 기운을 가지고 경부선 타고 올라가면서 서울까지 갖고 갔다 그러면 이제 문재인 끝났습니다. 성동변설에서 손자들 보내 굳이 내가 손에 칼에 피를 묻히지 않더라도
결국은 좌빨들 저것끼리 싸워서 지구석 아마 박살나는 이 시간이 바닥바닥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패스트에 가가지고 문제가 있는데, 문재인 얘기 너무 이거 자꾸 흥분해요. 이상한 병이 걸렸어요. 자, 지금 왜 패스트랙이 통과돼서는 안 되냐 이러면, 지금까지는 투표를 하면 지역구 의원 대비 비례대표입니다. 근데 비례대표도 전에는 45석밖에 안 됐는데 지금 이가면 75석으로 이제 늘어나요. 근데 곱하기를 어디다 하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새로 되는 패스트트랙은 곱하기가 국회의원 300명의 곱하기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정의당이 정당 지지율 10%를 받았다면 국회의원 30명을 비례대표로 가져갈 수 있어요. 얘들이 왜 지난 선거 때 8.7%가 이걸 받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에 변수가 뭐냐면 선거가 국회의원도 투표를 하지만 정당도 투표를 합니다. 맞죠? 그죠? 민주당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의당, 민평당 보시오. 우리가 손을 잡아서 이 나라를 공산 사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 패스를 통과시켜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대로 밀고 가야 된다. 오케이. 그럼 어떻게 하느냐? 정의당이 됐든 민평당이 됐든 너희들은 모조리 민주당 국회의원을 찍어라. 그럼 민주당은 뭐하냐? 우리는 오로지 민평당과 정의당의 정당 투표를 하겠다. 그러면 정의당이 20%를 받을 수 있고 민평당이 20%를 받는다. 가들 두 쪽만 해도 국회의원이 120명이에요. 자, 그런데 만약에 한국당이 국회의원 120명이 됐는데 정당 투표를 또 40% 나왔다. 그럼 300명이고 432 국회의원이 120명이 더 논리라면 120명을 더 받아서 240명이 될 수 있는데 비례대표가 75명밖에 안 되잖아. 그죠? 이게 뭐냐 이러면 정당 득표율이 지역구 의원을 넘어서면 한 표도 못 가져가게 돼 있는 거예요. 모자라는 것만 비례대표에서 뽑아다 준다 이러면 거의 현재 득표율로 봐서는 한국당은 거의 비례대표에서는 한 명도 못 가져갑니다. 당연히 민주당도 못 가져가죠. 그런데 이미 민주당은 패스트트랙을 추진하면서 이런 걸 야합을 다 해서 오늘까지 밀고 나왔는데 한국당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는지 누구에게도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몰라서 그런 게 아닐 텐데 막아서 없애겠다는 얘기겠지만 이게 이제 한국당의 맹점입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쟤들이 불법을 제대로 뭐해서 통과가 됐을 때도 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지금쯤 대한애국당을 찾아가든지 아니면 부울경 검정당을 열을 찾아오든지 와서 우리도 저들과 똑같이 한국당 전 지지자가 그 당에 정당 투표를 해줄 테니까 너희들은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 당선만을 위해서 해주라. 똑같이 되잖아. 그죠? 이걸 얘들은 이미 선수 주고 전국에 작업을 다 하고 있는데 애국당은 강화문에서 이거 하고 있죠. 한국당은 콩인지 된장인지 구분을 못하고 저러겠죠. 자, 이렇게 돼서 만약에 패스트트랙이 통과돼서 선거를 하면 백발백중 지게 됐습니다. 자, 그렇게 지면 다행인데 내년 총선에서 필패를 하게 되면 총선에만 지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이 이제 중요합니다. 쟤들의 흔히 말하는 이해찬이 얘기했던 좌파의 20년, 50년, 100년 이 통치를 시작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만 또 하면 다행인데 이것들이 북한하고 지금까지 짜고 왔던 그 작당대로 가면 오늘 여기 앞에 계신 분 3분 저 포함해서 적어도 어디서 한 말씀씩 했던 사람은 전부 현장에 있을로 사라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시대가 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부울경 이쪽에서 그래도 국회의원 검정단 이걸 만들었던 데 대해서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누군가는 해야 될 일이고 누군가는 이보다 더 일찍 했어야 되는데 그래도 지금 다른 동네가 아닌 제일 아래 저 부산에서부터 이런 바람이 불어서
서울로 역풍이 불어간다 그러면 참 좋은 현상일 수 있겠다. 어떤 이유가 돼도 내년 총선에서는 한국당이 아니라 우파가 적어도 절반 이상을 갖고 갈 수 있는 이 토대를 마련해야 되는 것이고, 절대 저들에게 패스트랙을 뺏겨서 결국은 제가 아까 말하는 이런 셈법, 심상정의가 국민들은 몰라도 된다는 셈법이 바로 이런 셈법이에요. 이게 자칫하면 어디까지 가냐면 75명의 비례대표가 수치상으로 계산을 해보면 정당 득표율에 따라서는 넘칠 수가 있어요. 75석에 맞아떨어지지 않습니다. 이게 프로테이지는. 그러면 결국은 비례대표가 100석 중 늘어났어. 110석 중도 갔어. 국회의원 수가 330명이 되는 엉뚱한 결과도 나올 수 있습니다. 얘들은 백발백중입니다. 적어도 절반 이상 가반 넘어서서 개헌 저지선 도로면 문재인이가 그동안 개헌 저지선 만들어 왔던 그 개헌안을 또다시 상정시킬 것이고 그대로 불법으로 밀어서 처리해버립니다. 그리고 나면 거기 국회에서 폭력을 휘둘렀거나 아니면 태극기 집회나 아니면 이런 강당에서 이렇고 저렇고 반항을 한 이런 사람들을 정리하라고 개각을 하는 게 문무일이 검찰총장, 조국의 법무부 장관. 어떻게 하겠습니까? 피해갈 방법이 없잖아요. 지금 현재 문재인 정권의 인사를 보면 우수한 인재나 탕평체를 통해서 지역이나 학력, 나이 이런 거 구분 안 하고 진짜 국가를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을 모아서 개각을 하면 천만다행인데, 좌파들 생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무조건 나보다 모자란 놈이 돼야 돼요. 그리고 나보다는 흠집이 많아야 돼. 그래야 너를 보호해서 내가 챙겨주는 사람처럼 보이는 거고 내가 하는 말을 잘 알아듣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은 문재인이가 끌고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만 주사파 세력들이 끌고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친중을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 한국의 주사파 세력과 북한 세력들, 이것과 중국 세력들이 삼각 트라이앵글로 만들어서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만들려고 하는 이 회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문재인은 없어요. 그냥 누군가는 제가 주는 A4 용지 하나 들고 가서 그냥 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걸 안 읽어서 생기는 문제가 뭐냐면 스웨덴 의회 연습이나 이런 데 가서 대충 외워가서 실수한 것들이 바로 그겁니다. 지난 만만 년 동안 남북한은 어느 나라도 침략한 적 없다. 이렇게 실수를 하는 거예요. 실수. 왜 이렇게 실수를 하냐면 남북한이 갈라진 지가 70년, 80년도 안 됐는데 반만 년이라는 표현을 한다고요. 누군가는 적어주면 적어준 대로 얘기하는 게 맞다. 한때는 질병설도 있었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거보다는 지금 또다시 과로 때문에 연가를 가야 될 정도면 몸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정신적으로 피곤하면 그 나이쯤 되면 이제 슬슬 맛이 가기 시작해요. 근데 거기다가 저 보수가 선상되나요? 정강이 몇 놈 잡아여버리면 좀 조용할 줄 알았는데 눈만 뜨면만 나와서 소리 지르고 이러다만 지도 이제 자꾸 듣다 보니 짠생 듣기 싫은 거야. 성상대 저걸 어떻게 다시 한번 잡아열 수 없나? 잡아열어야 부산가 있고 잡아열어야 다른 데가 있고 되겠습니까? 저도 홍길동이 다 됐는데. 자, 그리고 이제 이런 패스를 막아야 되겠지만 앞으로 그러면 선거 문제가 저는 단언합니다.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그리고 그 이전에 좌파들이 선거와 관련해서 어떤 행동들을 했으며 그 결과가 어떻게 지금 현실에 접목되어 있는지를 봤을 때 저것들은 100% 부정을 저지릅니다. 그리고 그 부정선거가 아닌 것처럼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왜? 공산주의 매뉴얼에 100번만 거짓말을 하면 진실도 거짓말로 알아듣고 거짓도 거짓말로 알아듣는다. 근데 이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100번을 거짓말하게 나도 지금 거짓말을 하는지를 몰라요. 니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이런 식이에요. 이게 지금 오늘날 문재인이
선거 전 후보 때 공약부터 오늘 이 시간까지 하나도 지킨 게 없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 그걸 보여주겠다는데 그거는 지금 잘 보여주고 있어요. 마찬가지죠. 세상 사람들과 이런 경험을 하실 수 있는 인간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그 문재인이가 지금 가만보니까 이야 이거 수천 가지 말했는데 제가 방송에서 매일 아니라고 하는데 딱 보니까 제대로 되게 하나 했더라고요. 근데 제가 생각에는 자기 생각에는 이 정도가 아닌 것 같아요. 뭔가 다른 세상에 올 텐데 바로 그겁니다. 부정선거를 통해서도 부산에 부정검증관에서 아무리 유능한 인재를 뽑아놔도 부정선거를 통해서 엉뚱한 김문수 같은 인간을 국회의원으로 당선시키는 이런 짓거리를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지금 이걸 막기 위해서 서울에는 많은 단체들이 지금 태생적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선거 행태를 그대로 두고는 우파는 도저히 이길 수 없다는 이런 결론에 대해서 지금 사전 투표 이 자체를 폐지하라고 지금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 또 한쪽에서는 전자개표기 이거 폐지해야 된다. 자, 그런데 시민단체들은 나서서 집회에서도 그렇고 사전 투표 없애고 전자개표기 폐지하라고 목소리를 높이는데 한국당이면 가만히 있을까? 그거 좀 신기하잖아, 그죠? 알아봤더니 조용한 게 아니라 공부가 안 돼 있어요. 그들의 머릿속에는 율사 출신의 학자 출신의 온상 위에서 사는 게 아니고 온상 속에서만 살아가지고 남의 의심을 요만큼만 해보면 이만큼이 보일 텐데 설마 그러려고 아직도 이게 대한민국 쓰라빠진 설마병에 걸려서 이 말을 진실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목숨 걸고 찍었던 동영상, 선거법에 걸려서 깜빵까지 갈 수 있는 모든 자료를 갖다 줘도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습니다. 그래서 생각하다 못해서 이제는 태극기 집회를 끌고 한국당을 쳐들어가야 되구나. 왜냐하면 그들이 깨우치지 못하면 한국당만 망에 자빠지면 다행인데 대한민국 우파가 망에 자빠질 것이고, 대한민국 우파가 망에 자빠지면 우리는 또다시 고난의 행군의 이 길을 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더 중요한 것은 보수당이라는 한국당이 쫄짝 망하면, 오롯이 112명이 쫄짝 망하면 다행인데 여기서 또 한 50명은 대가리 싹 내밀고 다른 당으로 갑니다. 살아남으려고. 끝끝내로 그걸 지켜서 이겨내서 우리를 밀어주고 우리에게 지지를 보내준 수많은 애국 국민들 위해서 목숨 바쳐 지킬 생각은 안 하고, 오늘 또 어떻게 하면 어느 구멍을 기대가서 나오면 살아남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국회의원이 한국당에 아주 많습니다. 이런 대화는 되겠는데 이것도 고발할까봐 이런 못해요. 첫째, 박근혜 대통령 등에다 칼을 꼽았던 62적 중에 나갔다가 다시 돌아온 사람들, 오늘 방송 나가면 이제 벌써 쫄았어요. 그리고 탄핵은 찬성을 했는데 뭐 따라가든 뭐 모르고 했어요.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이거 좀 아닌 거거든. 근데 명색이 나 탄핵 그때 뭐 정신 빠져가지고 헷갈리가 잘 모르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려니까 이거 쪽팔리고.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세월이 지났으니 이제 탄핵은 묻고 갑시다. 박근혜 대통령 얘기 대봐야 우파에 아무 득될 게 없습니다. 이런 개소리를 해제키니까 우파가 망하는 거예요. 하나부터 열까지가 어디서부터 문제가 꼬였고 꼬인 매듭부터 풀고 나야 순리대로 풀려가지 않겠습니까? 자기들만의 피해가려고 오로지 그걸 묶고 가자고 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을 여기서 싹 걷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 한교안 대표보고 시간이 있다면 사실 뭐 얘기를 좀 해봤는데, 지금 뼈를 깎는 아픔으로 탄핵에 동조했던 세력을 모조리 다 내놓으십시오. 한국당이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당신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지금 만약에 112석 중에 한 40석 정도가 돼 날아간다 이러더라고. 그들 공천 안 주고 다른 사람 무신 분 많이 계시잖아요. 지금 우리가 방금 얘기했던 애국가 4절까지 부르고 애국가 부른 가서 뭉글하고 태극기 집회 한 5이상 나온 이런 분들을 선택해서 다시 공천 주면 그 자리 메워지는 거요. 지금 아마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당 안에서는 그 태극기 집회 몇 명 되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빨리 손 대시오! 한경환 대표에게 이런 사람 있어요. 내가 솔직히 뛰어가가지고 막 머리채를 끄지고 한판 그냥 승부를 하려고 하다가 또다시 잡혀가면 4년을 살아야 되는데 이게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지만 한국당이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께서 공화당 출범 후 전두환 대통령까지 적어도 진성우파 어떤 난관이 닥쳐와도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이 꿋꿋한 정신이 살아있는 그런 국회의원들만 우파당에 가득 차야 흔히 말하는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30% 40%의 우파의 콘크리트 지층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지금 다 깨졌잖아요. 저는 여기 지금 박영훈 여사님 와 계십니다만 5.18 강주 사태와 관련해서 전라도로 어디로 뛰쳐다니면서 부산 사람들이 많이 가고 있던 소식을 서울에 듣고 참 많이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강주 사태 이후에 오늘날 5.18 강주가 성역이 됐듯이 쉽게 따지면 그 원천은 부마 사태예요. 세상의 모든 민주화도 부산이요, 종교의 출발점도 부산이요, 대한민국 경제의 틀을 다진 것도 부산입니다. 민주화, 저들이 얘기하는 민주화는 민주화가 아니고 좌빨 운동이고, 지금 우리가 말하는 민주화 운동이 진정한 애국 운동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운동이 부산에서부터 불이 붙어서 서울로 올라온다면 이제는 더 이상 우파당의 김무승이나 김성태나 근성동이나 이런 의원들처럼, 의원 이렇게 붙여줘야 돼. 또 쫓겨날 사람들이니까 싹 기회주의 말이야. 할 말은 많겠죠, 그죠? 경상도 뭐서나 적어도 곤조는 못 피워도 지종은 지켜야 되잖아요. 이거 양쪽 다 망가졌어요. 그리고도 뭔가 지금 또 한교안 뒤에 따라다니면서 꼬셔가지고 편을 얻으려는데 부산에서 말해야 됩니다. 이거 영도다리 그 앞에 사무실 있잖아요. 위에 파출소에. 제가 보기에는 뭐 정치 안 당했으면 그냥 집에 좀 갔으면 좋겠어. 무슨 뭐 말도 제대로 못한 사람이 뭐 우정 나와가지고 뭐 이런 하는 거 보면 이 답답한 게 아니라 막 텔레비를 막 두들 깨고 싶은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자칫해서는 텔레비 한 몇 번 깼습니다. 보기 싫은 놈 나와서 지랄하는 것도 보기 싫은데 패널들이 절심하신 좌빨이 나와가지고 거짓말을 해냅니다. 쌩쌩 웃으면서. 그냥 돌아가는 현실을 몰라서 거짓말하면 괜찮지만 역사적 진실 가지고 뒤집어 엎어서 거짓말을 합니다. 그거 보다 보면 갑자기 있는 거 막 두드러 패고 싶어요. 앞으로 텔레비 좋은 거 있으면 사람 그 안에서 끄집어내서 몇 방 두드러 패서 다시 열 수 있는 이런 텔레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 아다시피 이제 문재인 정권이 가장 하지 말아야 될 짓을 한 게 역사를 파괴한 겁니다. 우리가 생각에는 그놈의 역사 뭐 우리하고 뭔 관계 있겠어. 그렇지만 이 역사의 반전이나 역사의 왜곡이나 역사의 위조나 이런 것들이 과학과 짬뽕이 돼서 가다 보면 시대적으로 남녀 간으로 계층 간으로 전부 양극화를 만드는 이 독소가 된다는 겁니다. 왜? 내가 생각하는 이 역사가 맞다. 아이들이 좌파적 생리를 갖고 있으면 아버지 얘기든 우파 전혀 안 듣습니다. 아이들에게 창의성을 키워준다는 종교적 논리에 따르면 예를 들어 이게 물컵이야. 학생들의 상에 따라서는 저게 종이컵일 수도 있고 플라스틱일 수도 있고 유리컵일 수도 있고 이 다양한 생각을 갖게 만드는 게 교육인데 얘들은 이게 종이컵이야.
종이 큰 위에 다른 소리 하는 새끼들은 전부 미친 새끼야. 이런 식으로 교육을 하니 돌아설 수 없는 한계점에 딱 와서 너무 오지 못하도록 그 교육을 지금 30년, 40년 시켜온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정교조교육 받은 엄마의, 정교조교육 받고 있는 아이의, 이러니까 할아버지만 병신이 되는 거예요. 왜 나라가 어려울 때 나가서 총을 들고 전쟁에 나갔습니까? 나라가 그리 어려울 때 왜 월남 나갈 때 도망가지 왜 월남 갔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교육을 보고도 그래 세대가 그러니까 그래. 어느 대장이 저한테 그럽니다. 대한민국에 어떻게 모든 군인들이 이렇게 모두 똥별이 됐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지금 현역 군인들 불러서 차 한잔하면서 물어봤더니 선배님 요즘 군대도 트렌드가 이런 겁니다. 한장한 일이에요. 육군 기갑이란 육군 기갑부대 육군 기갑이라고 있습니다. 육군 기갑. 거기에 군 기를 빼면 육갑 한다는 게 육갑. 군에 요즘 해병대 모자 쓰고 계시는 어르신 계시는데 군에서 군기 빠지면 끝난 거잖아요. 별 4개부터 저 2등병까지 모조리 군기가 다 빠졌는데 간첩이 넘어온들 어떤 놈이 인민복을 입고 강남 시내를 돌아다녀도 신고하는 사람 없습니다. 지금 보십시오. 15일 삼천 항구에 들어왔던 그 북한배가 삼중 경계를 뚫고 130일 이남 내려와서 삼천 항구에 정박하고 그 정박해놓고 혹시나 지금 올라와서 보니까 사람이 없으니까 담배 한 대 피우고 지나가는 사람은 말까지 붙였는 걸 전부 거짓말 해가지고 언론 브리핑 해놓고 이제 와서 이걸 뒤집어 다시 엎으려고 그러니까 모가지 당하기 싫고 다시 말을 또다시 거짓말을 만들어냅니다. 기순을 목적으로 왔기 때문에 물도 씻고 뭐고 이런 거짓말을 해요. 이걸 제대로 따지는 언론이 없어요. 우파 유튜브에 몇 명밖에 없는데 야 이거 막 방송하다 어떤데 막 이 머리 터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뻔히 보이는 거짓말을 명색이 국방부 장관이다, 합참 의장이다, 참모 총장들 입에서 이런 얘기가 나온다 그러면 이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북한이 만약에 내일 아침에 쳐들어 내려온다 그러면 정부의 비상을 내리고 국민들에게 알려서 뭐 지하철 어디로 들어가라, 부산 뭐 어디 지하철에 숨어라, 뭐 방공 훈련 안 하더라도 누군가는 소개 명령을 해줘야 할 텐데 아무도 안 하고 있다가 다 당하고 난 뒤에 그 북한에서 연습하는 거예요. 이러고도 남을 군인이라는 겁니다. 자, 거기까지는 다행인데 어제 6.25 69년입니다. 김대중 정부 하에서 벌써 6.25 노래를 전부 자빨 형태로 다 바꿔버렸습니다. 그것뿐이 아니에요. 지금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는데 교육부의 과장이 대한민국 국정교과서 초등학교 6학년 역사교과서를 모조리 200몇 군데를 불법으로 바꿔버립니다. 위조, 조작, 심지어는 집필한 교수의 도장까지 위조를 해서 훔쳐다 찍어서 2017년도에 만들어 2018년도에 책을 내놨어요. 그냥 넘어갈 줄 알았는데 이게 세상이 발각이 안 되겠습니까? 근데 이 좌빨들은 아무리 봐도 이 대가리가 뭔가 좀 나빠요. 매일 쳐먹고 대모만 하다가 그래 나도 대모르게 자꾸 머리 나빠지더라고요. 이것만 해서 그런지 대가리 속이 단순 세포가 됐습니다. 흔히 말하는 지식 역량 결핍이 걸려서 하나밖에 모릅니다. 그 책 몇 군데 고친다고 해서 대한민국 역사가 바뀌겠습니까? 박정희 대통령의 흔적을 지운다고 해서 그게 지워지겠냐고요. 유신을 2017년 책에는 유신 체제를 2018년에 여러분이 조작을 해서 유신 독재로 바꾸고 한강의 기적은 쏙 빼버리고 저거들 그 못해다가 그다 촛불 정신이 지랄인지 이걸 갖다 집어넣었어요. 이런 짓거리를 하고도 언론분당 가장하고 출판사하고 둘이 짜서 했다 이래 검찰이 막 닦아해가지고 슉 가려고 지금 언론도 싹 다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이 가만 놔둬서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내 한국당이 지금 이거 빨리 물고 들어서 특검이 되더니 국정조사를 해서
이 윗선을 잡아야 된다. 윗선. 어떻게 교육부의 일개 가장이 연구사 1명, 출판사 사장 1명 데리고 대한민국 역사를 바꾸겠다는 이런 위험한 범죄를 저지르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요 위에 지시를 내린 국장동이 있을 것이고 그 국장동 위에 김상곤 전 교육부 장관이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김상곤 DNA가 자기 혼자 자가발전해서 야 이거 역사책 바꿔서 나중에 내가 대통령 해보겠다 이런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 위에선 또 있잖아요. 누굽니까? 예? 제가 우리 집사람이 제발 그 누구 욕 좀 하지 말라 그러는데 부산에도 벌써 전님이 되신 분이 계시네. 청와대 앞에 가서 이제 저희 집회할 때 이렇게 합니다. 문재인 제가 이러면 이제 있던 분들이 걔 뭐 이렇게 하는데 청와대 앞에 가가지고 그걸 한 10대 번 했어요. 한 2주 연속으로. 그랬더니 청와대도 아주 이제 우리 이제 아는 인맥들이 있으니까 연락 그 무슨 소리입니까? 아무 소리도 아니요. 문재인 이쁘다. 그게 아닌데요. 그게만 짬뽕이 돼가지고 소새끼 말새끼 막 이렇게 막 짬뽕이 돼가지고 안에서 들어보니 뭐 이 소리는 맞는데 저보다 헷갈리나 봐요. 그래서 내가 조용한 날 소주 한잔 사면 내가 그 원단을 내가 한번 불러주겠다 했는데 아직까지 안 합니다. 지금까지 역대 어느 대통령 어느 왕이더라도 연산군이나 대부분 폭군이 있더라도 이렇게 국가 지도자가 진짜 길 가는 초등학생이 손가락질하고 아까 저분처럼 요걸 할 정도의 이런 지도자는 없었습니다. 맞잖아요. 중학교 아이들이 둘이서 대화를 하던 중에 서로 싸웁니다. 한 놈이 야 부산이 전라도야 경상도에 이렇게 해. 한 놈은 부산이 전라도지 마 전라도 아니야 시켜 부산이 시켜. 둘이 붙었어요. 근데 결국은 전라도 부산이 전라도라는 놈이 이겼어. 그렇게 진 놈이 뭐라는 이 새끼는 문재인 같은 놈이거든. 그러니까 닦아 씌우면 된다는 이 이제 거짓말 논리가 워낙 우리 사회를 이감다 보니까 중학생들까지도 오염이 돼서 오죽하면 거짓말해도 네 문제이지 닦아 씌워도 문제같이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는 거야. 자, 우리가 지금 그 제일 중요한 거는 물론 이제 9.19 남북 군사합의에 의해서 국방 해체 뭐 이런 거 있겠지만 사실 우리의 목숨을 위태로한 건 안보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제 안보는 파괴를 떠나서 오로지 제발 좀 와주라 이런 형태까지 됐습니다. 제가 강화문에 여러분 잘 못 보시지만 거의 강화문에 나가보면 어떤 미친놈 새끼들이 막 인공기를 들고 막 미친놈처럼 뛰다니는 데 있고 뭐 별로 다 있어요. 뭐 나는 공산당에 이건 애들 아주 조직적으로 나온 애들이고 그거 아니더라도 또라이 하나들이 많은데 그걸 공권력이고 그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진짜 강체지 인공기 들고 뭐 총돌 받아가 막 그냥 그래서 총기 난사고 막 이래도 벌러볼 거예요. 오죽하면 미 대선에 부탄가스 싣고 미친놈이 그 정문에 갖다 들이받겠습니까? 서울이 그렇습니다. 지금 서울이 만약에 평양에서 김정은이가 내일 서울을 우리가 점령한다. 서울을 점령하는 데까지 몇 분, 경기도까지 소나기 했는데 몇 분 걸리겠어요? 계산 안 해봤구나. 이 부산에서는 계산할 수가 없어요. 너무 멀었어. 걔들이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6.25 전쟁 때 적어도 서울 경기를 소나기에 넣었던 북한이 박안영이가 김일성이 보고 절대 경기도 이상은 치고 내려가지 마자. 여기서 끝내면 이게 우리 땅이 되면 남한은 나중에 요만큼밖에 없으니까 자동으로 우리한테 쓸려 놓을 수 있다. 그런데 김일성이가 쳐보니까 이거 추풍낙엽이거든. 밀고 내려가라 그냥. 이래서 내려갔다가 결국은 낙동강 전투에서 완전히 죽을 쓰고 부산까지 안 내려갔으면 되는데 이 병신 같은 애들이 부산까지 내려갔다가 부산 아지매한테 프라이팬으로 대가리 몇 판 얻어 터지고 결국은 메가더먼스에 이제 인천 상륙전으로 지금 어떤 표현을 하냐면요.
이거는 지금 북한에도 외신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북한의 고급 정보들이 대부분 미국으로 다 들어갑니다. 일본이나. 거기에서 판단해서 계산한 게 지금 현재 문재인 정권 들어서서 해체된 이 국방 상태에 정규군만 그냥 밀고 내려가서 서울과 경기도를 완전히 자기들 거 만드는데 채 1시간이 안 걸린다 합니다. 핵폭탄 쓸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냥 집차 타고 인공기 달고 막 내려오면 남한에서 젊은 새끼들이 와 김일성 김정일 오시던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광화문에 애들 그 백두친성위원회 애들 모여가지고 나는 공산당이 좋아요 뭐 김정은 위원장 동지 뭐 한영식 하니고 꼬라지 가버린 거 북한이에요. 그 옆에 경찰은 가만히 있습니다. 구경하고 있어요.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됐습니다. 지금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아까 제가 이제 친중 얘기를 좀 했습니다만 사실은 가장 위험한 나라가 중국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이후에 적어도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왔을 때는 문재인은 절대 친미는 안 할 것이다. 왜냐하면 옛날 운동할 때부터 반미운동을 했기 때문에 이미 갈로밖에 문재인이 있습니다. 자, 흔히 하는 말로 트럼프가 기회를 봐서 문재인 정권 하나만 끝장을 내느냐 아니면 2종 세트로 남북을 통째로 작사를 내느냐 그게 아니라면 3종 세트로 북한과 남한과 중국을 섞어서 통째로 날리느냐 이게 지금 며칠 후가 되면 일본에서 열리는 G20회의에서 결단이 납니다. 관세 폭탄 45%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문재인은 지금 쫄아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야 이거 오기는 오래 했는데 이 선물을 줘야 되는데 미국은 로비스트도 국가가 인정하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처럼 뇌물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리고 꼭 끔발거립니다. 내가 너한테 부탁을 하면 그만한 상한 대가를 지불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가장 익숙한 사람이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세계적인 다단계 기업을 세계 굴지 기업을 만든 아이디어 뱅크가 바로 그분 머리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저번에 미국 불렀을 때 2분 대화를 했다는데 그 나머지 한 30분 2시간은 뭐 했나 앉아가지고 도장 찍어 빨리 도장 찍으라고. 그럼 내가 기자들 보는 데 가서 한 2분 정도 일을 해줄게. 그게 뭐냐면 무기예요. 무기. 몇 조가 되는 무기를 사라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뭐 배가 안 팔리고 차가 안 팔린 문제겠지만 미국은 무기가 안 팔린 문제예요. 무기 노조가 가장 강성 노조고 미국의 경제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 무기 산업이 답보되면 미국도 흔들립니다. 자, 이거를 이제 시진핑이 보고 어이 시진핑 네가 네 손으로 정권이를 어떻게 좀 정리할래? 아니면 네가 어떻게 좀 해봐라. 내가 그 장치에 하나 데리고 하기가 막 골치 아프다. 그 생각 말도 잘 안 듣고 시진핑은 쓸데없는 소리 말하기 25% 간세 막 때립니다. 근데 시진핑이가 거기 내고 그래 우리도 한다 25% 달라들었다가 꼬리 쫙 내린 이유가 뭐냐면 지금 중국에 흔히 말하고 혈관같이 통하는 이 혈류 공급이라는 흔히 말로 기름 이 기름의 상당수를 미국에서 수입합니다. 미국이 만약에 기름을 안 주겠다고 브렌트를 안 주겠다고 끊어버리고 얘들이 중동에서 사겠다 이러면 지금 현재 중국은 그 돈에 몇 배를 더 내고 사와야 됩니다. 자, 요것만 천만다행인데 중국 식품에 중국 가공식품의 대부분의 원자재가 되는 벌크를 미국이 중국으로 가는 걸 전부 배만 돌리면 중국은 당분간 그 상태에서 그대로 스톱을 해야 될 경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꼬리 내려야 되죠. 그러면 이번에 G20에서 적어도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이니까 좀 봐주라. 뭐 정연이는 여기까지 봐주면 내가 알아서 정리하고 네가 정리하고 이러면 적어도 제가 보는 전체 나라를
한번 분석을 해봤더니 이번 8월 정도가 되면 추석 전에 뭔가 아직이 다 그렇습니다. 셋 중에 순서는 제가 보기에는 문이 제일 빠를 수도 있어요. 왜? 흔히 말로 아버지도 매질할 때 말 안 듣는 인간부터 두드려 팬다고요. 그 상태가 분명히 올 수 있을 겁니다. 자, 지금 우리가 주사파 잡고 이런데 이제 시간이 뭐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 주사파 일인데 전국 조직폭력배 중에 제일 강성들이 주사파에 있습니다. 깡패가 아니라 깡패보다 더한 짓거리를 하고 있어요. 얘들이 지금 중국에 완전 공산주의에 빠져있는 이 빨개 새끼들하고 북한에 있는 이제 요 빨개들하고 삼자 공유를 해서 흔히 말로 공산 연반제 극비 전략이라는 이런 전략을 짜서 지금 북한과 남한과 똑같은 공산 사회를 만들어가는 이 전략을 지금 만들고 있어요. 이거는 심지어는 북한에 지금 이제 걔들 말하는 인민대회 뭔가 있는데 우리나라 국회하고 비슷한 건데 이걸 패스트리 통과돼서 걔들이 적어도 200석 이상 갖고 가면 남과 북이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국가 통일을 대비하는 전략을 짜는 얘가 모입니다. 그래서 이상한 법을 만들어서 그대로 통과시키면 남북한에 단일 국회가 나오겠어요. 단일 국회. 이게 공산주의 국회로 간다는 거예요. 이 지금 대한민국의 우파 국회의원들 알고 있어요, 이거요. 그래도 말 못하는 거예요. 왜 말했다가 혹시나 뒤통수 맞을까봐 쫄아서 말을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문재인 정권 들어가서 계속 평화 무슨 깜짝 쇼를 일으키는데 거짓말입니다. 북한은 평화가 없어요. 공산주의 이래로 평화가 없습니다. 왜 평화나 민주나 이런 단어를 쓰냐 이러면 우파가 꼼짝 못하는 단어가 평화와 민주입니다. 자, 평화합시다 하는데 손상대가 이 새끼가 무슨 평화냐면 지금 반평화자. 자, 민주주의를 합시다 하는데 너가 하는 민주주의 아니야 이러면 저거 반민주 있어. 이런 식으로 몰고 가는 제가들만이 평생 써먹을 수 있는 그 단어는 끝끝내로 몰고 갑니다. 거기에 속아서 저는 문재인은 사실 거기에 놀아나는 사람밖에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주사파요 그거 학생운동할 때 옛날에 지금 예전하고는 지금 완전히 다릅니다. 예전엔 지하에 숨어서 그냥 비밀리에 다니면서 뭔가 정보를 주고받고 했기 때문에 어렵지만 지금은 드러내놓고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남한에 들어와 있는 신분 세탁을 해서 들어와서 각 건설 현장에 심지어는 하기는 안 됐지만 상당한 인력들이 지금 들어와서 아까 제가 말하는 북한이 밀고 내려왔을 때 그때 남한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 이런 전략까지 짜놓고 있는 조직들이 지금 만들어지는 겁니다. 고정 간첩을 넘어섰어요. 이게 지난 탄핵 전국 때 촛불 집회 안에 이런 세력들이 박혀 있었다는 걸 지금 다 나와 있습니다. 일본의 공산당 제1철도노조 이런 놈들, 중국 건설노동자들 이런 것들이 그 태극 집에 들어가지고 그 짓거리를 한 겁니다. 조금 이제 빨려오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앞으로 한반도는 어떻게 지금 흘러갈 것인가? 이건 도저히 저희들 생각만 가지고는 아무리 어떻게 대한민국이 어떻게 굴러간다 얘기를 해도 이건 믿을 수도 없어요. 더더욱이나 지금 현재 수많은 기레기 언론들이 각 외신을 번역하면서 제대로 된 번역이 아니라 자기들 입맛에 맞는 대로만 번역을 해서 한국에 알려지고 있는 소식들은 대부분 다 뒤집어져 반대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군사전략연구소 그리고 진짜 미 의회 안에도 군사 전문가들 이런 데 이제 듣는 얘기들을 예를 들어 야 우리가 내일 김정은이를 작살낸다 이러면 이렇게 쓰는 게 아니고 트럼프가 내일 김정은이 약간 손 좀 볼 것 같아 이런 형태대로 완화시키거나 이래서 완전 국민들이 전쟁은 없을 거야. 절대 김정은이는 철을 내려오지 않는다.
그리고 언젠가는 핵을 포기할 거야. 이런 식으로 정보를 흘려서 국민들이 야 전쟁 팬다 조심해야 된다. 자 우리가 이 자발전도 먹지 못하면 자칫하다가는 전부 이런 할머니 미쳤어요.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그 앞자리가 흔히 말로 기레기 언론들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로 언론을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김정은이하고 시진핑이하고 둘이 만나서 무슨 얘기 하겠습니까? 시진핑이는 간단해요. 절대 물러서지 말고 핵도 포기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또 트럼프한테 잠쭉 깝죽거리다 나도 뒤질 수 있으니까 적당한 선에서 놀아라. 그리고 우리가 뒤에 있는 걸 은연중에 가시를 해라. 그리고 최대한 문재인을 미국을 이용하는 지렛대로만 사용해라. 요렇게 얘기가 됐을 거예요. 이거 아니면 걔들은 주거니 받거니 할 얘기가 없어요. 왜? 손발이 중국이나 북한 전부 다가 손발이 트럼프한테 꽉 잡혀 있는데 저가 무슨 소리겠습니까? 안 된다고요. 트럼프는 단 하나입니다. 11월 재선에 최소한 이걸 이용해 가다가 막바지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멋지게 한번 그냥 빵 누르고 깔끔하게 한번 정리해주고 이것밖에 없어요. 근데 미국의 역사상 대부분 보면 재선을 할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괜히 전쟁을 일으키는 대통령처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왜 그러면 홍콩은 그 시민들이 나와서 740만 인구 중에 100만 명이 거리로 나와서 결국은 중국의 무릎을 꿇게 했느냐, 미국이 왜 그분들을 지지했느냐 하면 우리하고 지폐가 달라요. 그 사람들은 목숨을 내놓고 거기에 항거했기 때문에 미국이 그렇게 항거하는 민주주의를 갈구하는 그 국민들을 우리는 지지한다. 이렇게 발표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지금 태극기 집회하던 우리 우파 운동이 그들하고 비슷한 그런 투쟁력을 갖고 문재인 정권에 달라들어야 미국이 트럼프가 대한민국 국민을 우리는 지지합니다 하는 순간 그날 끝난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이란을 공격을 하게 되면 동시다발로 북한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무기 쓰는 거 좀 더 쓰셔야 될 일인데 지금 중국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이란도 그렇고 봐줄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그걸 잘못 봐주면 일본, 파키스탄, 말레이시아, 필리핀 이런 데 전부 핵을 보유하는 핵사슬이 만들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미국은 동부에서 절대 손을 댈 수 없는 나라가 되기 때문에 절대 이걸 용서하지 않습니다. 적당히 갖고 있되 까부면 죽는다는 것을 확실히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린 답답하죠? 그냥 내일 아침에 그냥 좀 포탄 눌려서 북한이 됐든 뭐 어디 됐든 좀 다 싹을 정리 좀 하고 부산에서 해운대 가가지고 그냥 해난사를 시켜놓고 그냥 편안하게 뭐 다음 달에 어디 놀러 갈래?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자고 일어나면 뭐가 속 끓는 소리는 해야 되고 우라통이 터져 못 살겠고 잠도 안 오죠. 유튜브 보면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 뭐 꽁인지 된장인지 구분도 못하고 이런 식인데 제가 제 방송을 자랑해서 아니라 어떤 이유가 됐든지 저는 나와서 기자 출신으로 적어도 우파의 지식무장을 통해서 좌파에게 논리적이라도 져서는 안 된다. 이것 때문에 방송 쉽게 합니다. 첫 번째 이래가지고 왜냐면 한두 개만 알아도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죠? 갑자기 좌파에서 문재인이 뭐 잘못했는데 이름으로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이런 작은 지식들이 하나씩 모아서 좌파들과 싸움에 모임에 가서 말다툼할 때 그걸 가지고 이기기 시작하면 결국은 진놈은 우리 쪽으로 서슬러 보게 됐습니다. 이런 정신개조운동과 계몽운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우파가 제대로 모이지도 못하고 분열 상태로 지금 있는 겁니다. 자, 우리 국회의원 불경 검정단이 바로 이런 사회적 계몽운동과 이 사회운동을 통해서 오늘은 부산 시민만을 위한 운동인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전국으로 확산될 때는 생활운동과 똑같은 그 시너지를 충분히 발현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북한이 좀 미국에 좀 깝죽거린다고 외무성 대변인 오늘 뭐 발표를 했는데 그게 보니까 이제 그 아무래도 이 폼페오 그 장관을 겨냥해서 하는 것 같은데 자기들에게 이제 적대적 이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만약 그 트럼프 밑에 두면 절대 대화에 응하지 않겠다 했는데 트럼프가 이놈이 내가 네 일을 지금 부를까 말까 하는데 네가 응해주고 안 응해주고 이러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근데 그 뒤에 무슨 소리를 했냐면 우리 국가는 미국의 제재에 굴복할 나라가 아니다. 미국이 치고 싶으면 치고 말고 싶으면 그런 나라는 더더욱합니다. 누구든 우리의 자주권 생존권을 짓밟으려 든다면 우리는 자유를 위한 실력 행사의 방아쇠를 주저없이 당길 것이다. 요 새끼들은 항상 얘기하면 뒤에 그 방아쇠 뭐 폭탄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해요. 이제 이런 것들이 제가 보기에는 좀 쌓여야 돼. 흔히 말로 매를 본다 그러잖아요. 그죠? 깐죽거리다가 뒤통수 한번 얻어 터져야 될 텐데 요것도 이제 깨가 내려가지고 한 2번 깐죽거리다 뒤로 상 물러서 버립니다. 안 좋은 얘기인데 자 이제 여러분 아시다시피 윤석열 검찰총장 그리고 조국 법무부 장관 이 시대가 되면 우파는 10년 전 20년 전 온갖 지금까지의 적폐청산이 아니고 손봐야 될 곳이 누군가는 걸려있다 이러면 다 끄집어내서 뒤집어 볼 겁니다. 이제 이런 걸 이제는 왜냐하면 사법부라는 칼을 들이대고 나올 때쯤 되면 여기에 한가할 사람은 내가 보기에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왜냐하면 잡혀 들어가도 괜찮은데 일진에서 한가하다 잡혀 들어가면 그 뒤에 이 대비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우파가 좌파는 앞에 들어가면 또 뒤에 또 이런 식으로 2중 3중 4중 5중 뭐 얘들은 이게 다 돼 있어요. 근데 우파는 앞에 쑥 들어가면 끝이야. 연속성이 없기 때문에 당하면 당한 대로 그냥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요. 저는 지금 생각에 혹시 그 대기업 총수들 만날 계시면 빨리 보따리 사가지고 좀 어디 베트남에 다 가라고. 문재인 정권 끝날 때까지. 여기서 이렇게 시달려가면서 왜 여기서 대한민국이 남아나느냐. 강성 노조 버릇도 고쳐주고 문재인 정권 버릇도 고쳐주려면 본사가 보고 공장에 다 옮겨라 3주 동안. 그래도 다시 또 옮길 거 아니야. 이재용 지금 삼성바이오로스 때문에 또 조사 또 들어갑니다. 말 안 들으면 다시 또 잡아있는 거예요. 감옥에서 같이 있어 보니까 항상 이렇게 꺼부정해서 이래 다니는데 불쌍하게 가던데 다시 들어가면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자 그리고 지금 엊그저께 청와대에 있는 김정숙이라고 혹시 김정숙이 뭔지 알아요? 모르네. 저는 태극기 집에서 처음에 정숙이 이래가지고 무슨 이 정부 들어서 새로운 정수기가 하나 뭐 만들어졌나. 무슨 정수기요 이게? 청와대 정수기래. 이게 또 뭔가 이게. 그냥 이제 감옥 갔다 오면 생각 안 하고 아이고 세상에 이렇게 확 1년 만에 이렇게 바뀌었네 했는데 알고 봤더니 문씨하고 같이 있는 사람이에요. 자, 이 사람이 어저께 대한민국 대기업의 CEO들 불러서 미팅을 했습니다. 그죠? 박근혜 대통령이 대기업 총수를 불러서 만나면 뭐겠습니까? 묵시적 청탁이고 김정숙이가 불러서 만나면 간담회야. 이건 이제 우리가 좌빨들 공격할 때 바로 이걸 써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 좌빨들 얘기입니다. 대통령 영부인이 대기업도 좀 만날 수도 있지. 또그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아니죠. 이거 전골 찔러야 됩니다. 김정숙은 대통령이 아니다. 오로지 문재인을 내조하는 그 위치에 있는 여자일 뿐이다. 대한민국 누구로부터 임명을 받았거나 선출된 공무원도 아니다. 이게 부적절한 행동이요. 이게 감옥 갈 일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좌파가 들어보더니 이야 이거
이것이 좌파도 모르는 걸 어떻게 알았냐 이래요. 맞잖아요. 선출된 공무원도 아니에요. 누가 임명해서 무슨 자리 준 것도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박근혜 대통령 결혼 안 해서 최순실이 옆에 좀 있는 거하고, 결혼했다고 김정숙이 옆에 앉아 있는데 최순실이가 국정농단을 했습니까? 김정숙이가 국정농단을 했습니까? 맞죠? 이렇게 따져 들어야 찍수를 못한대요. 자, 이제 시간이 어느 정도 된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가 방심하는 사이에 좌파들은 60년, 70년 세월을 오로지 한 매뉴얼로 대한민국을 공산화를 시켰어. 낮은 연방제로 가리던 김대중과 노무현의 이 생각을 뛰어넘어서 문재인은 지금 중국과 북한과 삼자가 어우러지는 남북 연방제라는 거대한 프로젝트를 움직이는 것인 것 같습니다. 왜? 중국으로부터 한반도 전체가 공산화가 되면 미국이 접근할 수 없는 애매한 꼴이 됩니다. 그렇다고 비핵화를 통해서 북한이 미국 편에 들었으면 중국은 자신들 모가지 바로 앞에 미국이 와서 버티는 이 꼬라지가 되니까 절대 놓지 않을 겁니다. 이제 중국은 문재인 정권에 대놓고 무역을 가지고 압박을 해야 될 겁니다. 뭐 어쩌다 저쩌다 난리 치길 거라고요. 미국은 빨리 한국의 기업들에서 하이웨이부터 손을 다 대라. 양쪽에 압박이 들어옵니다. 이제 문재인이가 과연 공산주의자인지 자유민주주의자인지는 여기에서 결판이 납니다. 친중을 통해서 중국에 손을 대면 공산주의자고, 미국에 손을 대면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하는 겁니다. 적어도 한 국가의 지도자라면 유불리를 따져서 어느 쪽을 선택하는 것이 과연 국가에 도움이 되고 대한민국 국민과 자라는 미래 세대를 위해서 선택해야 될 게 무엇인지를 고민한다면 결국 우리에게 이득이 되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이득의 선택이 오늘은 박수를 받지 못할지라도 그 이득의 선택을 하고 좌빨들이 자기를 공격해오면 나도 좌빨이지만 그래도 마지막 남은 양심 하나, 대한민국을 공산화시킬 수는 없지 않느냐 이러고 사퇴하고 딱 깜빡 가면 제일 좋잖아요. 그러면 국민들이 또 그 공산주의인 줄 알았더니 고영주 변호사가 그 공산주의자가 재판 이겼는데 이 재판이 그 공산주의 좀 아닌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제가 아까 처음에 뒤에는 변하지 않는다 했는데 100% 대한민국은 공산주의 시대로 갑니다. 여기 전쟁을 겪어보신 어르신들 아시겠지만 1975년 페남 월남을 그대로 닮아가고 있는 하나도 틀리지 않는 그 짓거리들을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행사와 아니면 사람 많은 곳에서 국민들 앞에 떳떳하게 김원봉이를 누굽니까? 이놈이 6.25를 김일성이가 짜고 일으킨 전범 아닙니까? 전범. 이런 자에게 국군의 뿌리라니 개수는 이런 걸 막 그냥 아무 데서나 막 하고 있고, 이걸 또 하니까 무슨 강복행과 뭐요? 내가 국회에서 같이 있었는데 그것도 뭐 해가 나와가지고 뭐 김원봉 뭐 훈장 주세야 된다고 또 나오고, 또 그것도 안 되니까 무슨 또 남북한에 또 뭐 침략한 적 없다. 그럼 대한민국은 없는 나라예요. 이걸 보고도 아무 말도 못하는 이런 우파 정당이 어딥니까? 한국 아닙니까? 내가 어지간하면 한국당에 대해서 욕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총선을 얼마 남겨놓지도 않았는데 좌파를 공격해도 지금 바쁜 시간에 한국당 공격할 이유는 없어요. 그러나 적군을 이기기 위해서는 그 적의 겁수가 어딘지, 아킬레스건이 어딘지, 적어도 어디를 쳐야 바보가 될 수 있는지 이 정도는 전략과 전술을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국민들에게 바보처럼 가만히 있어도 전략상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리시죠 이해를 할 거 아니에요. 소주공 귀신도 아니고 부산에서는 속이 다 때문에 미치겠는데
국회에서는 세월호 내오라고 앉았고. 이게 아니잖아요. 이게 아니라면 시민단체 좀 찾아와서 자, 우리가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당신들끼리 먼저 들고 일어나 좀 해보시자 해주라. 그러면 우리가 집어서도 모르게 국회의원 한 100명 나가 같이 어울려서 한번 가보자. 무언가 전략과 전술이 적어도 애국 시민들을 버리고 한국당이 어떻게 제1당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어지간하면 불경, 금정, 당을 하나 만들까요? 그런데 사태가 따라서 패스트트랙이 통과된다 그러면 군소정당을 많이 만들어야 됩니다. 우파에 그냥 만들면 안 돼요. 서로 간에 약속을 해서 좌파로 갈 수 있는 모든 정당 지표를 우파가 받아서 마지막으로 같이 통합을 하든지 아니면 싹 몰아주고 그냥 정당 없애든지 뭔가 이런 각오를 갖고 다음 총선을 대비해야 됩니다. 다음 총선은 대선 가기 전에 대한민국이 거덜나느냐 안 나느냐 심판의 선거입니다. 장담하건대 적어도 80% 이상은 부정선거를 저지를 걸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우파에서는 대비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대비가 그냥 어설프게 가서는 안 되는 거고, 우파 정당과 우파 시민단체와 태극기 집회와 불경 금정단 이런 사회운동가들하고 하나같이 똘똘 뭉쳐서 김문수 돌아오네. 이런 배신자들을 싹 끄어내고 진짜 앞으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100년의 애국 정당, 100년의 우파 정당, 누가 들어와도 흔들리지 않는 이런 자랑스러운 우파 정당을 만들 수 있도록 여러분 힘내십시오.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 우리